제가 항상 이제 얘기하는 이런 흐름들, 첫 번째는 통시성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시대 정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조선 시대였고 또는 뭐 일제였고에 따라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 시공간의 배경이 달라지는 거고, 그럼 그 시공간의 배경이 달라지면 나랑 똑같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내가 어디에 존재하느냐, 어떤 시공간에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 살아가는 방식이든지 뭐든지요. 그리고 어쨌든 인간은 혼자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더더욱 옛날에는 더더욱 혼자 살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당장 생존하려면 의식주가 필요한데 누가 의식주를 혼자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이야 뭐 혼자 뭐 방에서 살다가 편의점 가고 그렇게도 되겠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자와 타인 간의 관계가 약간 양상이 달라진 거죠. 과거에는 그러니까 좀 대면한 소수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었다면, 최근에는 대면하지 않은 절대다수와 가벼운 관계를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또 적응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까 서로 감정적인 문제나 어떤 소통의 한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어쨌든 이게 기본적인 틀이고요. 이게 아키타입이요. 기본적인 틀이고, 이 틀에서 우리는 문학 작품의 출제 의도는 무엇이고 교사학습 목표는 무엇이냐, 삶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우리의 삶을 고양시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총체적으로 이해한다는 결국에는 이 크게 네 가지 요소를 보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이 네 가지 요소는 거의 정해져 있다고요. 그리고 이 전형성, 칸트는 이 전형성을 뭐라고 했었냐, 미감적 판단력, 의 근거가 되는 공통감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되는 감각이 있어요.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 뭔가 수학처럼 인위적으로 딱 떨어지는 뭔가가 아니야 사실은. 그러니까 수학에서도요, 우리는 굉장히 인위적인 뭔가를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수를 표현한 수직선을 표현했을 때 여기다 0을 찍고 1을 찍는 거는 굉장히 인위적인 표시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런 정수보다 훨씬 무수히 많은 유리수 무리수들이 있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그 유리수 무리수들을 다 점으로 치환해버리고 굳이 이렇게 정수 단위로 표현하는 거는 사실 이게 오히려 훨씬 더 인위적이고 자기적이고 만들어낸 정보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겪는 정보들은 오히려 이쪽에 가깝다이고, 따라서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특히나 감정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쪽에 초점이야. 자, 그럼 이제 다시 도입으로 와서, 항상 서사 장르는 초반부에 인사배 잡으라 그랬죠. 특히나 줄거리로 세팅이 흘러가면 여기서 싹 못 잡고 가면 뒤쪽 읽어봐야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자, 지인의 가수원, 내가 있고요, 지인이 있고, 그 가수원이라는 배경이 있고, 어린 딸이 있고, 떠올린다니까 회상을 한 거잖아. 그럼 봐봐, 앞쪽에 이런 시공간적 배경과 이 회상 장면이 연결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봐봐, 남로당 고위간부로 사형 선고를 받아서 도망쳐 나의 가수원 집에서 일한 아제비는, 그럼 보세요, 아마도 우리 아제비를 떠올리게 만든 소재가 딱 눈에 띄죠. 그게 뭔데? 가수원인 거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제비의 성격인 거잖아요. 그럼 왜 아제비라고 불렀는지도 알겠죠. 아마 이북식, 그러니까 북한식 표현이었을 거고, 아제비는. 아니면 뭐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나를 보살펴 줬고 작은 호수를 만들어준 사건이 있었고, 나는 또 딸과 놀아주고 또 딸에게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들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딸에게 속삭이는 표현이에요. 박근 전쟁이다. 이미 답이 나온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봐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미리 좀 얘기를 할게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야. 자, 그 시절에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갈려서 살았던 거야. 아니, 도대체 어떤 국가의 사람들이 북쪽에는 공산주의자가 살고 남쪽에는 자본주의자들이 살았겠어요. 그냥 전쟁이 그랬던 거야. 원래는 일본이 침략했던 땅이었던 거고, 그냥 북에서는 소련이 밀고 왔고, 얘 특히
경제 이념이 자본주의가 아닌 공산주의였던 거고, 그 공산주의를 위해서 강한 일당 독재 체제를 가져왔던 거고, 반대로 남쪽에서 밀고 온 미군은 자본주의의 독재보다는 좀 더 민주적인 형태를 취했을 거고, 하지만 이 시절에는 어쩔 수 없이 독재 같은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게 됐으니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 어쨌든 이런 이게 있잖아요. 지금 역사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 그러니까 이게 조선 시대가 아니고 일제 시대도 아닌 해방 직후라는 거죠. 광복 직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공간이 존재하는 거야. 그럼 이 공간에서 다시 좀 좁혀보면, 우리 집 아마 나만 같죠. 가수원이고, 이 가수원에 일단 우리 아버지와 우리 가족인 내가 있었을 거고, 그런데 아제비라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아제비와 아버지는 좀 이따 나오겠지만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시대 정신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세계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에 따라서 둘은 철저하게 공산주의냐 아니면 미군이 가져온 자본주의냐를 가지고 대립 갈등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두 사람은 둘도 없는 형제처럼 지냈단 말이야. 나중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나는 이런 과거의 일을 시간이 지나서 이제 지인의 가수원에 와서 기억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내가 지금 딸과 놀아주면서 느끼는 거지. 나란 존재가 아버지면서도 동시에 아제비 같은 거죠. 그래서 가수원이라는 공통된 시간적 배경, 그러니까 같은 공간은 아니지만 공통점에 있는 공간적 배경에 나와 딸의, 그리고 아버지 아제비와 나의 어떤 관계들을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회상 도입 충분히 될 수 있는 거고, 그럼 당연히 시대 정신도 나온 거고, 그럼 이런 맥락에서 당연히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나의 세계관이야. 나의 가치관이고 나의 세상에 대한 인식이고, 항상 전쟁이었다고. 도대체 전쟁 아닌 적이 언제 있었냐고.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방구석으로 들어간다고 해도요, 결국 전쟁은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침투했단 말이야. 그리고 그런 전쟁의 성격을 냄새에 비유한 거고. 자, 그러면 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딸을 위해서 해결해 싶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결해 줬을까? 그런 어떤 좀 안 좋은 단어들을 가볍고 부드러운 단어들로 바꿔주고 싶었다는 거죠.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바꿔주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언급하는 건 뭐냐면, 나의 세계관에 대해 언급한 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단어를 바꾸고 싶다. 그러니까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거죠. 뭔가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해보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나는 계속 딸한테 자기의 희망일 수도 있고, 딸의 삶의 방식일 수도 있고, 또는 기대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좀 이렇게 아름답게 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딸에 대해서 아름다운 세상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겠지, 당연히. 이제 이런 내면 심리까지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 장면, 두 번째 장면에서. 그러면서 이 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뜬금없이 튀어나왔고, 그런데 그가 남겼잖아요. 남긴 낡은 공책이잖아. 그러면 아마도 이 얘기는 그 공책에 있는 것 같고요. 그럼 계속해서 뭐냐면 일종의 평행세계인 거야. 아마도 내가 이걸 봤기 때문에
난 이것 때문에 내 딸한테도 이런 시 같은 걸 표현해 준 거 아닐까. 왜 안 되냐. 자, 무슨 얘기냐. 좀 더 미시적인 장면으로 들어와 볼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줄거리, 두 번째, 세 번째 장면인데, 이 내가 딸한테 얘기해 준 것처럼 아제비가 나한테 해준 시와 같은 혹은 노트에 쓰여진 글귀 같은 것들이 있었던 거지 사실은. 계속해서 참 넘버 3 여기 3 넘버 3 여기서 끊어야 되겠다. 아제비가 나한테 준 거니까. 일기라고 하기 너무 딱딱한 말투의 글들이 섞여 이같이 정갈하게 정리해서 쓴 모은 암문자들도 들어차 있었고, 그 암문자는 몇 개의 낱장이 옮겨져 몇 년에 한 번씩 뼈지로 접혔고, 암문자 아닐 수도 있었고. 근데 봐봐, 지금 뭐냐면 이게 이건지는 명확하진 않아. 근데 어쨌든 공책에는 뭐가 있었냐, 딱딱한 어떻게 글들이 있었고, 암문자들도 있었고, 암문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딱지 편지로 접혔고, 딱지 편지로 접혔고. 근데 암문자가 아닐 수도 있었고. 그럼 생각해보면 지금 이게 이제 시적인 표현이고 이게 문학적인 표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우영우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고래가 진짜 고래기도 하지만 다양한 의미를 합축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바다.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한바다라는 어떤 회사 이름일 수도 있겠으나, 우영우가 고래를 상징한다는 고래가 맘 놓고 뛰놀 수 있는 곳이 바다기도 한 거잖아. 예를 들면 그런 것과 같게 이 문학이나 예술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뭐냐, 장면 2에 나와 있는 내가 딸에게 하는 얘기나 장면 3에 나와 있는 어떤 시와 같은 글귀나, 그리고 그 장면 3에 나와 있는 공책이라든지 글이라든지 암호라든지 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아제비가 남긴 그 내용을 연결짓거나 해석할 수 있는 대상들 같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사람의 인물을 볼게요. 하긴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야.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공산주의자니까 이 사람은 여전히 공산혁명을 위한 암호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이 인간에 비춰보면 이 사람이 지금 사형까지 아마 받았다 그랬나? 보면은 그쵸?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했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자기 이름을 밝히면서 전달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처지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수 있는 거야. 즉 인용과 목적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 글이, 또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고, 이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편지식물까지 했던 거야. 근데 누가 받았어요? 처자가 받았지. 그럼 아마 얘는 어떨 확률이 커요? 이 사건 때문에 어떤 확률이 커요? 이럴 확률이 큰 거죠 사실은. 왜냐면 인연 목적이었다면 그거를 굳이 아내한테 전달할 이유가 있겠어요? 물론 아내를 통해서 또 뭐 간접질을 할 수도 있었겠으나 위험하지. 그러면 아내까지 같이 위험해지죠. 그러느니 뭐 아예 남한테 뭐 하라든지 했겠지. 즉 아내한테 전달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겠어? 아마도 이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전달했던 거 아닐까? 자, 그가 간후 한참이 지나 야산을 변해버린 가수원. 자, 그럼 봐봐 이제. 그런 아제비와의 추억이 남겨있는 그런 가수원, 내 생각을, 내 회상을 가져온 그 가수원은 이제 팔아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아프셨고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상황. 그리고 내가 딸애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나는 당연히 이제 못 보니까 더 이상 호숫과 가수원 생각을 했겠죠. 봤겠죠. 더군다나 이 호숫가는 뭐겠어? 아제비가 나를 위해서 호수를 만들어줬으니까 아마 이거 아닐까 싶어요. 뭐 그거 아닐 수도 있겠고. 어쨌든 가수원은 지금의 모습은 황폐했지만은 사실 내게는 그런 평화 같은 존재였다고. 왜? 어린 시절 추억이 있으니까. 따라서 없어지더라도 난 여전히 있을 거야 라고 다시 한번 의미를 좀 다지고 있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회상 장면. 아제비는요,
오히려 우리 아버지의 의지를 할 수 있는 존재였죠. 그리고 둘이서 그렇게 친구처럼 형제처럼 얘기를 나눈 거고 나는 그들을 되게 아름답게 봤고 가족을 모두 버리고 남쪽을 택해온 아버지 오히려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건강이 좋았던 젊은 시절 어떻게 됐어요? 방공강연 같은 거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제비는 남도동 열성 간부였으니까 둘은 당연히 이념적으로는 엄청난 대립 갈등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모순인 거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는 거죠. 이념적으로는 둘은 대립 갈등의 그런 참점에 서 있지만 한 명은 진짜 정말 방공강연 하고 싶고 왜 북에서 그렇게 혼자서 와야 됐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이제 공산당을 정말 찢어주기 싶을 정도의 원수였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원수지만 이 사람은 또 사형 선고를 받았고 갈 곳이 없고 인간적 감정도 있었던 거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오히려 그게 불안한 신원 바람막이. 오히려 아버지가 방공거였으니까 둘은 의형제 같은 존재였고. 그리고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생각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감정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봐, 변하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사상적으로는 변하지 않은 것 같다. 맞죠?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나 어머니도 그걸 알고 있어. 그럼 나는 이게 너무나 지금 모순이잖아. 이 상황 자체가 너무 모순인 거야. 아니 자기 생각도 저렇게 전향하지 않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해줬을까? 하지만 그게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과수원에서 나는 그런 그 시절의 삶에 대해서 느껴보고 생각한다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자 이거예요. 결국에 모든 문학작품에 쓰이는 전형성은 이거야. 그걸 이 작품에서는 이런 전형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걸 이렇게 풀어낸 거라고요 사실은. 그러면 정답은 비교적 쉽게 나올 것 같아요. 자 1번 볼게. 공란적 배경에 대한 묘사를 통해 자 봐. 이건 너무나 맞는 얘기야. 중요한 거였으니까. 그런 작품의 주제가 인물의 태도 변화냐고요. 자 비현실적이냐고요. 당연히 정답은 3번 가능성이 크죠. 왜 서술자 지금 누군데? 나가 말 그대로 내면 심리 위주로 혹은 서술 위주로 의미 부여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뭐 의미 크게 있는지 모르겠고 이런 것도 뭔지 모르겠어요. 정답은 3번 끝. 자 32번 볼게. 아제비는 거동하기 어려웠던 아버지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라고 인물 성격을 잡으면 나왔죠. 아까 넘버포였나? 아마 여기 썼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죠. 알면서도 도와줬다니까. 이게 인물의 성격 제시하면서 나왔다고. 정답 2번 끝이죠. 그리고 왜 이게 정답이 되냐? 이게 주제의식이잖아. 그러니까 서로 원수지간이 될 수밖에 없는 이념을 가지고 있음에도 서로는 그런 관계였다. 자 그러면 그 주제의식은 뭐였냐라고 이제 보기의 세팅인 거예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근데 봐. 전자의 속삭임은 뭐냐? 감각재미지고 후자의 속삭임은 뭐냐? 교감이고. 그냥 뭐 딱히 별 얘기 없는 것 같다. 근데 당연한 거 왜냐면 보기는 어떤 이 문학을 위한 설계고요. 이 보기에 들어오는 것들은 대부분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어떤 비평이나 관점들을 세팅한 거거든. 그러면 대부분 얘는 우리가 배웠던 개념들 안에 다 녹아 있어요. 자 그래서 볼게요. 대조 맞죠? 즉 전쟁과 이곳의 평화 혹은 이 나의 이상 지향 대조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고 2번 선지. 잠깐만요. 고약한 냄새를 지울 수 있는 향기 음악 그렇죠? 얘와 얘는 지금 대립되는 개념이잖아. 그리고 나는 그러네. 이 고약한 냄새라는 거는 이념 갈등이고 전쟁이었던 거야. 그런데 그걸 뭐로 지웠던 거야? 그렇죠. 아버지와 아제비의 속삭임으로 지울 수 있었던 거잖아. 즉 인간으로서의 삶으로서 아름다움으로서 지울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완전히 글의 주제인 거죠. 전쟁을 예로 지었다. 전쟁을 예로 지었다. 맞죠? 그럼 정확하게. 그러니까 봐봐. 주제의식이 뭐니? 구체적으로 이거다. 선지 하나하나 OX가 아니라 사고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계속 3번 선지.
내가 딸에게 고전적 시인이라도 말한 것은 상적 설명되지 않은 일들을 이해하려는 나의 소망이 표현된 것으로 흑사행가의 유기성. 그래. 그럼 지금 결국 무슨 얘기예요? 이념적으로는 갈등이고 전쟁까지 해서 서로의 목숨을 뺏는 원수지만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인간의 삶에서는 서로 공존을 넘어서 형제가 될 수도 있는, 피부치가 될 수도 있는, 핏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얘는 모순이잖아요 지금. 하지만 얼마든지 얘는 이해가 가능하잖아. 그럼 이걸 주제의식이라고 본다면 3번 선지같이 좀 더 추상적으로 얘기하더라도 오케이 괜찮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4번도 같은 얘기라고. 됐니? 5번도 같은 얘기인 것 같거든요. 혹시 보고 정답이 잠깐만. 그럼 이제 다시 좀 자세하게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뭔가 의미가 명확하게 안 들어올 때는 그래서 내가 정보 구조 잡으라는 거예요. 정보 구조 잡으면 되게 명확해지는데 잘 보세요. 내가 딸에게 또 고전적인 신이 되겠다라고 말한 거 맞죠? 맞지?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다시 이 전체 글에 주어진 이 말이잖아. 그럼 나의 대사는 뭐야? 그냥 나의 소망은 맞아. 어떤 소망이냐는 거죠. 어떤 소망? 딸이 아름답게 딸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소망인 거지. 맞죠? 그렇지. 여기서 의도는 딸의 삶이 행복했으면 또는 딸이 아름다운 것을 느끼며 살았으면이지. 이 뒤쪽 얘기는 일단 이 장면 이전에는 나오지도 않았고 장면 이후에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아름다워지냐는 거냐 이 부분인데 그게 이제 상식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일 수는 있으나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예를 들면 얘를 삼각형이라고 부를 수는 있을 것 같다. 근데 엄밀하게 얘는 삼각형이 아니잖아. 왜? 닫힌 도형도 아니고 지금 보면 꾸불꾸불 하고 있고 지금. 근데 삼각형이 가깝잖아요. 근데 얘를 원이라고 하진 않겠지. 예를 들면 이해됐어? 그럼 둘 중에 뭐냐는 거죠. 예를 들면 또 엄밀하게 다각형은 아니지만 다각형이 또 가깝죠. 예를 들면 그럼 또 비슷하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렸다고 쳐봐 이제 또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렸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원보다는 이쪽에 가깝다는 거예요. 정보들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수학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인위적이고 자기적인 전제에 의해서 설계된 정보 처리 연습이고 이런 국어라는 과목은 인간의 감정을 다루는 특히 문학 영역에서는 뭔가 그렇게 수학처럼 딱딱 떨어지게끔 자기적으로 규정에 집어넣는 게 오히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그래서 항상 가장 적절하냐 가장 적절하지 않냐를 묻는 거고 그럼 다시 여기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틀렸다기보다는 가장 핏한 정보가 아니라는 거지. 가장 멀리 있는 정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예요. 그래 주제는 뭐냐? 그래 전쟁이 있고 전쟁과 대조되는 그런 가소원의 느낌이 있었고 그래 그 대조적인 의미에서 일단 주제의식이 나오기도 하는 거잖아. 자, 좀 더 그럼 어떤 구체적인 주제의식인데 자 나는 고약한 냄새와 향기 음악 이 두 가지의 대립 갈등이 있었으나 그것은 아버지와 아제비의 속삭임 같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소재를 통해서 치유되고 보완되고 아름다워질 수 있었던 거고 그 1번 선지에서 얘기한 주제의식을 2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고 자 그럼 봐봐 내가 딸한테 바라는 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두 가지인 거야. 첫 번째 자 딸 인생은 이런 거 저런 거 없이 그냥 아름다웠으면 한다. 그리고 내가 일조했으면 한다. 이런 생각일 수도 있겠고 두 번째 주제는 딸도 현실에 대해서 알고 그 현실은 뭐야? 이념 대립은 있으나 그게 인간적으로는 또 핏줄일 수 있는 그런 평화가 될 수 있는 이런 모순에 대한 이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내가 딸한테 원하는 삶의 수준이 이쪽인지를 얘기를 하자면 이쪽에 좀 더 가까워 보이거든. 왜냐면 어린 딸을 데리고 야 뭐 세상의 모습을 이해보다는 근데 얘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사실은 정답될 확률이 가장 낮은 거지. 나머지 혼자 비교해 봤을 때. 그래, 이 사람이 지향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그래, 둘이서 속삭였던 아버지 안버디의 모습이고 교감이고 대립을 초월한 화해와 공존인 거 맞죠? 그리고 그런 모습들은 이런 과수원의 모습들이고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 나의 생각들은 당연히 그러면 이런 설계로 3번이다 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이제 수학적으로 딱딱 끊듯이 접근하면은 굉장히 피곤해졌을 거고. 34번 봅시다. 기억에 대한 설명. 기억 어디냐? 공채. 아집의 생각을 볼 수 있는 것들이죠. 1번 선지. 본래 너무도 딱딱했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일부 있었다는 것뿐일 것 같고요. 아니요, 이것만 있진 않았어. 이것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제비의 사상도 있었고 인간적인 감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상 얘기고 이 얘기는 감정만 있다는 거잖아. 둘 다 있었는데. 아니 어려웠다니까. 그러니까 어렵지. 아니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 이거는 글을 통해서 본 게 아니야. 얘는 뭘 통해서 보았냐면 오히려 둘의 모습에서 장면에서 내가 느낀 거고 정확하게 이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노트에 있는 글은요 아제베 사상이 지속됐음을 하지만 인간적인 감정도 있었음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소재였기 때문에 그 중요한 소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 파악을 할 수 있었냐 이런 성격의 문제였던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좀 요즘 수능 느낌의 되게 좋은 지문이었고 뭔가 이 느낌으로 작품 해석이 되고 사고 흐름이 잡히셨어야 됩니다.